자, 이제 18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상원가를 이제 얼마인지를 측정해야 돼요. 보상원가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한테 주는 경우 급여를 말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원가는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지만 본서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전부 다 종업원인 경우만 출제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 종업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칙이 있는데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뒤에 요약되어 있어요. 184페이지 그림 17-4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죠. 원래 급여를 주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급여를 미지급하면서 미지급여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골방에 몰아놓고는 얘기했죠. 네가 이것만 안 받는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 미지급여를 받는 대신에 뭐라고 되냐면 여기다가 주식 선택권을 주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이게 주식 선택권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에서 전환권 대가, 신주주권 부사채에서 신주주권과 똑같은 거라고요. 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면서 급여를 제공하게 된 거다는 얘기예요. 급여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근로용역을 제공한 거죠.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주식 선택을 이렇게 처리를 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회계 처리할 때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금액이 보상원가의 측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상원가를 측정해야 돼요. 자, 보상원가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 종업원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방법은 얘를 측정하는 방법과 얘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얘를 측정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식 선택권은 뭐예요? 자본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자본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으로만 계산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럼 뭘 측정할 수 있어요? 얘만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데 웬 급여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분개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종업원한테 급여를 주면서 미지급여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미지급여라고는 부채를 갚으면서 주식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 감소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해낸다면 그 금액이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되겠죠. 실제로. 그 점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버리면 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184페이지에 오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적용 순서가 있죠, 순서? 자, 순서. 자, 첫 번째. 이 금액을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느냐? 제공한 근로용역의 공정가치로 이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로용역의 공정가치 이걸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의 비고에서 났죠? 신뢰성의 측정이 어렵다, 그게. 신뢰성 측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의 공정가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선택권의 공정가치로.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을 현실적으로 신뢰성에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대안일 뿐이에요. 이렇게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자본의 공정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건데 반대편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근로용역의 공정가치는 계산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종업원이 회사에다가 근로용역을 제공했어요. 근로용역을 제공했는데 자,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다 용역을 이렇게 제공해줬죠. 자, 그러면 근로용역을 제공해줬는데 이만큼을 제공해줬다고 해보세요. 이걸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만큼을 제공해줬다면 이 금액 중에서 이만큼은 급여로 지급을 했다고 이미 현금으로. 월급도 주잖아요. 설마 아무것도 안 주려고요.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급여라고 줬어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스탁옵션이라고 하는 주식선택권에 대한 가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종업원이 제공한 전체 근로용역의 공정가치를 계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계산해야지만 거기서 급여를 빼서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 뭐냐면은
이 전체를 계산해야지만 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계산해야 돼요. 전체를.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자, 전체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를 계산하려면, 전체란 요것의 가치에다 요것의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의 가치를 계산해야지만 전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스탁 옵션의 가치를 계산해야지만 전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계산해야지만 전체가 계산돼요. 전체를 계산해야지만 얘가 계산돼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준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계산할 수 없다.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X에서 X에서 급여로 준 100원을 빼면 스탁 옵션의 가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X는 얼마냐? 100원 플러스 스탁 옵션의 가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하면 얘가 계산돼서 이걸 지급하면 얘가 계산되겠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아무튼 핑핑핑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국제기준이나 이런 데서는 계산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 보시면 그림 17-4에 비교해보면 현실적인 측정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제 계산했던 그 그지 같은 산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블랙 숄즈 모양이라는 거예요. 블랙 숄즈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뒤에다 머튼을 붙이기도 해요. 머튼이라는 애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아주 바보 같은 애 하나 있어요. 네? 블랙 숄즈 머튼 모양 이러기도 하고 블랙 숄즈 모양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블랙 숄즈 모양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보러 계산하고 안 해요. 그냥 계산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얘를 계산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시험에서는, 자, 블랙 숄즈 모형을 적용했더니, 금액이 얼마더라. 이렇게 줘요. 그러니 얼마나 쉽겠어요. 이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라고. 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얘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뭘로 하느냐? 내재 가치로 한다. 그런 얘기죠. 내재 가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내재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는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노용을 제공하면서 그게 주식 결제형인데, 제가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이걸로만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이걸 써놨다고요. 기준에서는. 그게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자, 그러면 내재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182페이지에 보시면 182페이지에 오면은 자, 원칙이 나와 있죠. 원칙. 182페이지에 오면 원칙에 동그라미 1번 배공받는 재화나 용액의 공정가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에 오면 그거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로 하는데 얘를 계산할 수 없으면 이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주식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주식결제형인 경우에 주식선택권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2009년 1월 1일 날 주식선택권을 부여를 한다고. 이런 이제 부여를 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기간을 우리는 용역제공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득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기간 또는 용역제공기간이에요. 3년 동안 근무하면 이 가득기간 동안에 근무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계산한다고 할 때는 이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정가치를 절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공정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 공정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식선택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주식선택권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주식 한 주를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이게 주식선택권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을 한 주를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면 이 권리는 얼마의 가치를 갖냐면 8,000원에서 5,000원을 뺀 3,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5,000원을 내면 회사에서 주식 한 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5,000원이에요.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이 5,00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사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신준수 공부사채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게 행사가격이에요. 자, 그 행사가격이 있는데 이 행사가격을 행사하면 회사에 5,000원을 내면 한 주를 줘요. 그 주식을 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에 갔다가 팔면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이 가치겠죠? 자, 이 옵션인데 주식선택권을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C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에서 다 공부하실 테고 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지식이 좀 있어야지만 다 되는데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한다고 해서 콜옵션의 C자를 빼서 C예요.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걸 풋옵션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콜옵션 얘기해요. 시험 여기서는 자,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의 가치는 뭐예요? 언제나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을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블랙쇼 조명에서 이렇게 했죠. SND1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RF T의 ND2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때 이 S가 뭘 말하면 주가를 말하는 거예요. X가 뭐냐면 여기 행사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식이 뭔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옵션의 가치는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라고요. 언제나 계산한데.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날 현재 부여를 했지만 이날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날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권리를 행사하냐면 이때쯤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이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렇죠? 언젠가는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따라서 언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추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장 행사 가능 기간을 추정해야 된다고. 언제쯤 행사할 거라는 걸. 그럼 3년이 지난 후에 4년째가 될 수도 있고 4.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추정해요.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T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RFT 승이라는 게 이게 현재 가치 계수예요. 뭐 아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때 행사하는 가격만큼 돈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야지 지금의 공정가치가 계산된다고. 자, 그런데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다고 할 때 주가는 이날 현재 주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이때의 주가를 추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SND1이라고 하는 거예요. ND1이라는 게 확률 분포예요. 확률 분포. 예? 그래서 이것이 표준 분포인지 정규 분포인지 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는 게 블랙시홀드 모형, 이항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는 게 이항 모형, 이런 여러 모형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재무관리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유혹은 많은데 관심이 없어서.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런 건 필요 없고 중요한 문제는 요게 뭐예요? 이게 옵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는 뭐냐면은 공정가치는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미래에 언제 권리를 행사할 거니까 주가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자율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그 가치를 다 추정해서 계산하는 게 공정가치예요. 그러면 내재가치라는 건 뭐냐? 내재가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금의 가치가 얼마나 계산하는 게 내재가치예요. 그러면 내재가치는 오늘 현재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거를 옵션의 가치를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으로 그냥 직접 계산하고 끝내요. 지금의 주가 마이너스 행사가격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내재가치. 그 다음에 이거를 미래로 추정하는 거, 이거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 뭐 별걸 다 곱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정가치인 거예요. 공정가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까지 반영을 해요. 내재가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내재가치가 여기서는 별로 필요 없는데 뒤에 보면은 현금 결제형이 있어요.
거기에 내재 가치가 필요해요. 내재 가치가 항상 주가만의 생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 때 가치가 내재 가치예요. 먼 훗날 언젠가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가정할 때의 가치가 공정 가치예요. 그러면 먼 훗날에 생각하는 공정 가치가 언제나 내재 가치보다 커요. 공정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언제나 크다고요. 그렇게? 왜 크냐면 지금 현재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미래에는 항상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폭등할 가능, 물론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폭등할 가능성도 있죠. 그 가능성 때문에 언제나 공정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커요. 항상 크다고 이게.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주식현대권의 공정가치로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것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용할 때는 부열현재의 공정가치로 계산한 다음에 그 이후의 공정가치는 계속이 변해가요. 예? 공정가치가 변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산했지만 주가는 계속 변해가죠.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예상 행사 기간도 변해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변한다고 이게 무위험이자인데 이것도 변해요. 다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매일 변하듯이 옵션의 공정가치도 매일 변하는 거예요. 매일 변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할 때 이 변하는 것을 반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무조건 부여일의 공정가치 이걸로만 계산하고 그 이율은 절대로 수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재가치로 계산할 때는 내재가치로 계산은 얘는 우리 주식결제에서는 없어요. 시험 문제 없다고요. 기준에 보면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공정가치로만 하니까. 네 내재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 연도 말 현재로 다시 재측정을 해야 돼 전부 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7-4를 보시면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적용 순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측정 기준이 부여일이고 그거는 절대로 수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챕터는 말로 하는 문제도 거의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로 하는 문제로 이 챕터에서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다 계산 문제만 내는데 객관식에서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에서 이날 현재 공정가치를 계산해서 이 변동분을 반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변동분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날 현재 공정가치 주고 그 다음부터 안 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 반영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못해요. 그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릴 수 없다고요. 반영하지 않는다. 이걸 틀리는 거는 그건 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바뀌는데 이 변동을 반영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변동분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반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나 이거 마시면 돼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 결정에서. 자, 그러면 보상원가를 인식해야 되죠. 자, 보상원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자, 보상원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건데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는 자, 이제 보상원가를 인식하는 데는 첫 번째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185페이지 오면 그림 17-5를 보시면 가득 조건과 보상원가 인식이 있는데 가득 조건 있죠. 첫 번째 즉시 가득되는 게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즉시 가득이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뭘 하냐면은 이날 현재로 그냥 주식 선택권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사인만 하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냥 와주기만 하면 돼요. 오늘 왔다가 내일 기분 나빠서 그만둬도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데리다 놔야 되니까. 워낙 이 회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데리다 놔야 돼요. 무조건 데리다 놔야 되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오시기만 하면 일단 500만 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자마자 사인을 딱 하자마자 뭐예요? 가득돼 버렸잖아요. 그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 건 시험에 안 내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가 용역제공 조건이죠. 용역제공 조건은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에 걸쳐서 보상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날 현재 주식선택권을 부여를 했잖아요. 부여하면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가치를 각 회기간에 이렇게 배분한다고 배분. 어떻게 배분하냐? 가득 기간에 걸쳐서 배분하죠. 용역제공 조건은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서 배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과 조건이 있어요. 자, 성과 조건. 자, 이 성과 조건이 있는데, 이 성과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였어요? 비시장 성과 조건이 있고, 자, 시장 성과 조건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비시장 성과 조건과 시장 성과 조건이 있는데, 비시장 성과 조건은 주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주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비시장 성과 조건은 뭐라는 거냐면, 미래 예상 가득 기간을 추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기간을 우리가 추정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상 가득 기간을 정해서 예상 가득 기간을 쳐서 나누는 거예요.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오정어린 충고는 그냥 그림만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말이 어려워서. 예? 그림에 있는 게 말로 다 요약돼 있어요. 말에 있는 게 그림으로 다 요약돼 있어요. 예? 뭐 그런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예?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용역 제공 조건에서 성과 조건에서 비시장 성과 조건 미래 기대 가득 기간을 쳐서 배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된 거죠. 20% 이상이 달성될 가능성이 3년이다.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얘가 4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3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4년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년으로 바꿔야 돼요. 기대 가득 기간을 이걸 4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해에는 좀 이따 해보시면 사실 말보다는 계산이 더 쉽거든요. 나중에 해보시면. 자, 첫 해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인 보상원가를 나누기 4로 하면 되는 거죠. 첫 해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연도가 되면은 3이죠. 3. 근데 두 번째 기간이 되니까 가득 기간이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누적을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상원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좀 아까 제가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꿔요. 수량 때문에 바뀐다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계단 가치를 한계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수량도 있거든요. 수량 때문에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바뀌면 이거를 누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데 전체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4분의 2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4년 중에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기대 가득 기간을 계속 수정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성과 조건도 여전히 뭐예요? 주가가 2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죠.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되면 뭐가 돼요? 예상 기간이 있겠죠. 예상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예상 기간이 주가가 2만 원을 넘게 되는 기간이 3년이 아니고 4년이라고 수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수정하지 않는다. 왜 수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냐면은 페르마 학원이라고 있어요. 페르마 학원이라고 아시나요? 페르마? 수학 학원 중에 페르마 학원이라고 있어요. 페르마 학원이라고 있는데 페르마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페르마라는 게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학에서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이 g의 n승을 만족시키는 x, y, g는 자연계에 존재한다. 자연수 중에. 이게 n이 1일 때도 존재하고 n이 2일 때도 존재한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별걸 다 강의하네. 이게 페르마의 정리예요. 근데 페르마라는 이분이 욕하면 안 되지. 이분이 자기 노트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이걸 증명했다. 아이고 페이지가 없네. 나는 증명했는데 이거 미안해요. 종이가 너무 부족해서 쓸 수가 없네요. 아무튼 믿어주세요. 난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안 썼어요. 그리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이걸 믿기 위해서 그렇죠? 증명했다는 걸 믿기 위해서 이걸 증명하느라고 수백 년이 걸렸다고. 90년대 누군가가 증명했다는데 그 증명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책을 한 권 읽어봤어요. 페르마의 정리에 관한 책을. 그 역사를 쓴 거예요.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해온 역사를. 뭐 얘기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놨잖아요. 각주 5번에 거의 184페이지에 비시장 성과 조건과는 달리 시장 성과 조건인 경우에만 가득 기간의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있지만 설명을 생략한다. 이걸 원용한 거니까요. 이걸 이유는 있지만 얘기하지는 않겠다. 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냐면은 이걸 얘기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를 앞으로 안 할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재무관리를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재무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차 보는 수험생들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겠냐고. 여기에다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몇 마디 해줘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그렇군요 이러고 가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블랙솔즈 모형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나중에 1차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재무관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그러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페르마의 정리를 패러디한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이 부분을 쓰면서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잊지만 쓰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만 그래서 이를 위하기 위해서는 옵션 가격 결정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는 점만 밝혀두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점점 내가 미쳐가는 것 같나.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상기간이 변동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시장 성과 조건은 절대로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반영하게 되면 우리 가정들이 다 무너져요. 지금 이쪽이. 그래서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185페이지 오면 자, 이번에 회계 처리가 있는데 자, 가로 1번에 가득 기간이 있죠. 자, 보고 기간 말에 보상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림 17-6이 있어요. 자, 17-6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다른 회사의 직원을 이제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스카우트 해오면서 그 직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식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한다고 할 때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죠. 연봉을 얼마 줄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5천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5천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는 네가 제일 많이 받는 거야. 3천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 우리 회사에서는 너한테만 스탁옵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500원짜리인데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걔를 5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를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주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 주를 주는 게 아니라 5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100만 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잘하면 이 주가가 이걸 곱하게 되면 얼마 돼요? 5억이 되죠. 5억이. 그렇죠? 5억의 권리를 했는데 주가가 잘해서 1,000원이 되면 5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곧 망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별 볼 없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 말에 벤처 신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벤처 열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종업원한테 지급한 이 보상 원가가 급여가 뭐였어요? 한 개를 준 게 아니라 100만 개를 주죠. 100만 개. 그 100만 개를 주는데 이 한 개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료 계산돼요. 항상 계단 가치 곱하기 수량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단 공정 가치 곱하기 수량인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옵션의 공정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계단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수량이 도입됐잖아요. 두 개를 곱해야지만 전체적인 가치가 계산되죠. 요거만큼을 종업원한테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단 가치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계산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상원가가 토탈 보상원가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계단 공정 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계산하고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6페이지에는 그림 17-6을 보시면 자, 계단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계단 가치는 부여일 현재 계단 가치를 100원이면 100원이라고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을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수량이라는 게 있겠죠? 자,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부여를 했잖아요.
100만 개면 100만 개, 만주면 만주 이렇게 부여를 했겠죠. 자, 이 만주를 부여했어요. 만주를. 자, 이 만주를 부여했는데 이 만주가 가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 후,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이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100개, 만 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한테 줬다면 다 남아있든지 하나도 안 남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에다 이렇게 준 거예요. 주식 선택권 100개를 100명에게 주는 거예요. 100명에게. 100명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100개씩을 부여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그게가 만 개가 된 거예요. 만 개가 이렇게. 그러면 이 100명 중에는 중간에 계속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때 수량은 실제 지금 수량 만 개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가득 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수량이 몇 개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권리가 소멸되는 비율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기대 권리 소멸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권리 소멸률, 기대 권리 소멸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대 권리 소멸률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소멸되는 예상 비율을 말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대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과거 회사의 퇴직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기대 권리 소멸률이에요. 자, 그러면 기대 권리 소멸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기대 권리 소멸률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면 이 기대 권리 소멸률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 기대 권리 소멸률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 이게 5%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기대 권리 소멸률이 만약에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가 1년에 5%씩 줄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만 개였는데 1년이 지나면 5%가 준다 그런 뜻이에요. 1년이 지나면 그걸 기준으로 또 5%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복리 개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자, 이게 만 개가 있었는데 만 개가 자, 1-5%, 1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 초금액이 되죠. 1년이 지나면 이거에 다시 5%가 줄어들어요. 1년이 지나면 이거에 다시 5%가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5%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기대 권리 소멸률이 연평균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3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박스를 보시면 박스에 뭐라고 되냐면 가득될 지분 상품의 수량 예측치는 부여된 지분 상품의 수량에다가 곱하기 1-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의 n승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이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을 주지 않고 그냥 기대 권리 소멸률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3년 전체. 3년 전체 기대 권리 소멸률을 주면 이 3승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를 잘 보시고 연평균을 주는지 또는 연평균이 아닌 걸 주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연도말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날 현재 입장에서 계산한 요날 현재 개수가 있겠죠. 자, 요날 현재 입장에서 예상한 개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날 실제 마지막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들이 계속 변해갈 거라고요. 변해가게 되면 이 계단 가치에다가 이 수량을 곱하게 되면 금액들이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 금액들이 각 연도말 현재로 추정한 보상원가예요. 보상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업원을 불러오면서 연봉 3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스탁 옵션을 별도로 줬잖아요. 저기는 P 곱하기 Q가 연도말 현재로 계산했던 P 곱하기 Q가 이 스탁 옵션의 가치라고요. 그러면 종업원한테 이만큼의 급여를 지급한 거라고요. 몇 년 동안의 대가로? 3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저 금액을 3년 동안 배분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문제는 사실 계산 문제 같은 걸 푸시다 보면 계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말보다 훨씬 더 쉬워요. 계산 문제가. 언제나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P 곱하기 Q만 계산하면 돼요. P 곱하기 Q를 계산하게 되면 그것이 보상원가다. 총 보상원가다.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187페이지 그림 17-7을 보시면 그 그림이 엉망이 돼버렸죠. 파란색이 막 위에다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 자식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또 끌어내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보상원가라고 하는 첫 번째 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토탈 P 곱하기 Q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 연도말 현재로 뭘 계산해요? P 곱하기 Q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 P 곱하기 Q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P 곱하기 Q를 계산하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알파라고 해보고, 요 금액을 베타라고 해보고, 요 금액을 감마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요 금액이 각 연도말 현재로 예상한 총 보상 원가예요. 자, 이 금액을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자, 첫 회계 연도에는 얼마를 배분해야 되냐면은, 3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알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자, 베타라는 금액이 3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는 얘가 3분의 2 베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금액에서 전기분을 빼면 요 금액이 계산되겠죠. 요 금액이 단기분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뭐 3분의 1씩 곱해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액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건설계약에서 얘기하는 계약 수익 인식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 알파라고 하는 금액과 베타라고 하는 금액이 계약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적 계약 수익, 누적 계약 수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원가라고 생각해도 좋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요 금액이 단기 근무 원가다. 단기 원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 원가가. 요거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면 187페이지에 보면 회계처를 해놨는데, 회계처를 해놨을 때 주식선택권인 경우 거기 보시면 차변에 회계처리가 차변에 주식보상비용, 대변에 주식선택권 이렇게 회계처리 해놨어요. 이 경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을 때 대변의 주식선택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각주 7번에 보시면 부여한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 아니고 그냥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을 주는 경우는 계정 과목을 미가득 주식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식선택권은 아니니까. 주식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미가득 주식, 그 다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면 주식선택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회계처리를 해보시면 그 뒤에 가보시면 190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번이 있어요.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자 190페이지에 예제 1번 있죠. 자, 가로 1번에 보면 2009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죠. 자, 언제나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항상 그 2009년이니까 2009년 말, 자 2010년 말, 자 2011년 말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가득 기간 동안에. 이 문제에서는 2009년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건이에요.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2번이 아니라 가로 1번에 보시면 끝에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이 부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년이죠. 2009년, 2010, 2011. 그러면 자 계단 가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단 가치. P가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계단 가치가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단위당 공정 가치는 15원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블랙쇼ulder 모형 같은 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줘요. 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15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15원의 계단 공정 가치는 수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정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수량을 계산해 보셔야 되죠. 수량을. 자, 수량을 계산하는데 자, 수량을 몇 개를 주기로 했냐면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500명에게 100개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 100개씩을 부여하기로 했죠. 500명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500명. 자, 100개씩을 부여를 했어요. 500명에게. 근데 이 500명이 끝까지 다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제일 밑에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를 보시면 뭐죠? 퇴사 수정 비율이 있죠. 15%. 그 바로 위에 있는 자녀 인원은 2009년도에 20명이 그만둬서 480명이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몇 명이 남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추정 비율을 이용하셔야 돼요. 퇴사 추정 비율이 15%니까 1-15%라면 되죠. 연평균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15%. 3년 동안에 걸쳐 총 15%가 그만둘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연도에는 12%가 그만둘 거죠. 1-12%가 그만둘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해는 11.4%가 실제로 그만뒀죠. 제일 마지막에 1-11.4%가 이렇게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191페이지에 오면 행사 가능 수량이 계산되어 있죠. 행사 가능 수량이 그 2009년 말에 100개 곱하기 500명 곱하기 1-15%, 2010년 말에 12%,
그 다음에 2011년 말에는 100개 곱하기 443명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443명이 돼요. 이게. 거기 있는 자료 2번에 보시면 2011년에 제일 끝에 자녀 인원 443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해라서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계단 가치하고 수량을 이렇게 곱해보세요. 곱해보시면 이게 토탈 보상원가 계산돼요. 3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그게 191페이지에 오면 63만 7,500원, 63만 7,500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말에는 66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66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말에는 66만 4,5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체 보상원가예요. 얘를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배분할 때는 누적 원가를 일단 배분해야 돼요. 누적. 아까 계산했던 거. 여기다가는 이제 3분의 1을 근무하겠죠. 여기다가는 3분의 1을 근무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3분의 3을 근무하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밑에 해답 1번에 가로 2번에다 해놨어요. 이렇게 옆으로 쓰기가 너무 책이 짧아서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얼마야? 21만 2,500원, 21만 2,5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얼마냐면 44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44만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 66만 4,5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누적을 썼으면 단기를 계산하면 되죠. 단기는 전기 누적에서 단기 누적을 뺀 거예요.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21만 2,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두 금액의 차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단기를. 그렇죠? 그러면 단기가 얼마 되냐면 22만 7,500원. 자, 22만 7,500원 이렇게 돼요. 자, 도금액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여기 얼마였어요? 22만 4,5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금액이 단기에 인식할 금액이에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금액이에요. 단기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금액이고, 자, 여기 있는 금액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금액이에요. 주식선택권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자본에다 보고할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에. 기타 자본 요소로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없잖아요. 계정이.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 납입자문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본 항목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2009년 말에 회계처리를 해보셔야 되죠. 2009년 말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뭐라 했어요? 급여였죠?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앞에 여기 보시면은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급여를 안 받는 대신에 얘를 주기로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자 급여고 이 급여에 대해서 미지급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주식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기다가 주식 선택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선택권. 그래서 여기다가 21만 2,5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도 21만 2,500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쓰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1999년 말까지 급여라고 썼어요. 계정 과목을. 1999년 말까지 급여라고 썼는데 99년 말에 급여라고 쓰는 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걸 바꾼 때가 언제냐면 1999년 12월 31일 날 기준을 개정해서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자,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벌써 한 8, 9년이 지났잖아요. 9년이 지났나? 아직도 급여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내요. 주식기준 보상 거래와 관련해서 급여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나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현금흐름표 쪽에 가서 얘와 관련해서 급여로 처리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주당이익 같은 데서도 주당이익에서도 주식선택 관련해서 급여가 얼마나 이렇게 내는데 급여라 그러면 주식 보상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니까 아직 앞으로도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썼을 뿐이지 실제로 급여예요. 그래서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면은 소득세도 내야 된다고. 세금을 세무서가 어떤데요? 소득 있는 곳에 부과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야 되죠 당연히. 소득이 맞아요 확실하게. 왜 그래요? 지금 월급 더 적게 준 거잖아요. 월급 적게 주고 대신 이걸 준 거죠. 그럼 김청태 행장은 세금 내지 말란 말이에요? 세금 그렇잖아요. 연봉 1원인데 국민연금도 한 푼도 안 냈을 거 아니겠어요?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아니 연봉이 1원인 건 좋은데 이걸 쪼개내야 되잖아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이라 쪼개내는데 이걸 얼마를 내나? 그 사람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그거 내기 싫어서 연봉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요.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내요. 자, 당연히 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주식보상비용 대변의 주식선택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보상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시라도 급여라고 나오는 개정 과목이 나오면 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부터는 금액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금액만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만 차례대로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뭘 내냐면 요 가운데 연도를 대부분 내죠. 요거에 얼마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건설계약에서 공사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가운데 회계 연도를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랑 똑같은 이치예요. 첫 해를 내면 너무 쉽고 마지막을 내면 곱할 게 없잖아요. 3분의 3을 곱해버리니까 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가운데 연도를 낸다고. 이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권리를 188페이지에 오면 이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 권리를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권리를 행사할 때, 자,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가덕기간이 있었어요. 자, 가덕기간이 종료됐죠. 가덕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행사 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행사 가는 기간이 있는데 행사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행사하지 않거나. 그러면 첫 번째, 자,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행사하게 되면 이 시점 중에 어딘가에 권리를 행사했겠죠? 자, 두 번째,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가득 권리 행사가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행사하지 않았겠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던 거예요. 그렇죠? 500원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때는 1000원이었거든요. 야, 이제 2배를 벌었구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3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다고요. 이제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400원인 거예요. 주가가.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회복된다고 정부가 맨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자꾸 떨어져 가기만 하죠. 얘가 이렇게. 자, 이날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2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날 현재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죠. 자, 한 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개를. 좀 아까 얘 보면 한 개 가치가 15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날 현재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하면서 15원짜리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라 이랬다고요.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한 대가는 15원이잖아요. 15원. 한 개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다음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납입한 금액 15원을 납입한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납입한 15원을 이날에 와서 뭘 한 거죠? 회사에 기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잘 먹고 잘 떨어져라. 이러면서 줘버린 거예요, 이게. 뭐 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권리의 미행사 소멸이에요, 소멸. 자, 그래서 이 소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 자, 189페이지에 보시면, 189페이지에 오면, 가로 3번의 권리 미행사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는, 자, 공정가치를 부여일 현재로 계산하고 절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날 현재 공정가치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수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현재 공정가치를 나타내주지 않죠. 이날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뭐예요? 0이죠. 주식선택권은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하면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날 현재 공정가치는 무조건 0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5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장부에는. 이걸 여기다가 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이, 잘 먹고 잘 떨어져라. 잘 먹고 떨어져라. 이거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권리를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가득된 주식 선택권이 추후에 소멸되더라도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인식한 보상효과를 환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됐다고 해서 이때 우리가 근로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예요. 주식 그중 보상거래 그 얘기가.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환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절한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주식 선택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업批준서 제1002호 주식기준 보상에서는 가득된 지분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자본계정 간의 이체, 즉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은 다 이따위예요. 그냥 대체하라 그러면 대체하라 그러든가 대체하지 말라면 안 하라 그러든가 이래야 되는데 대체하는 걸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체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근데 국제기준은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이 확 밀려오죠. 이게 이 책에서는 그래서 금지하지 않아서 금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개정을 대체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그냥 적당하게 주식선택권 소멸이익 이 정도로 그냥 썼어요. 걔는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본항목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권리 미행사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대체하든 대체하지 않든 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대체해도 그 금액이 그 금액이잖아요. 자, 이 자본 항목에서 표시될 때 개정 과목이 주식선택권이냐 주식선택권 소멸이익이나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자본이에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리 행사라고요. 권리 행사.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리 행사가. 그렇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말로만 잠깐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걸 하는 거죠. 행사. 자,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행사하면 주식을 발행하겠죠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신주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전화사채의 권리 행사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을 발행했죠. 자본금, 초과금 이렇게. 자본금, 초과금 이렇게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겠어요?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과 잔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계약금과 잔금이 있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내고 잔금은 어떻게 냈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188페이지에 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18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림 17-8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현재 권리를 행사했죠. 자, 권리를 행사했어요. 행사. 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지금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옛날에. 자, 계약금 어떻게 냈어요? 계약금을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근로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금을 냈죠. 이렇게. 계약금이 뭐야? 이게 주식선택권이죠. 그렇죠? 이날 부여한 주식선택권 15원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매년 5원씩 낸 거예요. 그게 계약금인 거예요. 주식선택권이. 옵션은 항상 뭐예요? 계약금이라고요. 전환권 대가, 신주수권 대가, 주식선택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계약금이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잔금을 내야 되죠. 잔금을 여기서는 현금을 내는 거예요. 행사가격만큼 현금을 내고 딱 끝내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뭐 안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선택권 플러스 현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서 188페이지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의 발행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자, 계약금 있죠? 계약금이 주식 선택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잔금 있죠? 잔금이 현금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금은 뭐겠어요? 계약금은 이날 연재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계약금이 이날 연재로 결정돼 있는데 대신 3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주겠다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지는 않지만 차변의 급여 여기다 미지급 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지급 급여를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채워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날 현재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여기다 써지는 거예요. 15원이. 그렇죠? 이렇게. 그 예제 1번을 보면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15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있죠. 현금 납입한 금액. 행사가격이 있어요. 행사가격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언제나. 행사가격이 얼마로 되냐면 120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예제 1번을 보면은 190페이지 예제 1번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가로 1번에 세 번째 줄에 주식선택권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2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액면가격이 얼마예요? 100원이죠? 자, 그러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35원인 거예요. 자, 시험에서 뭘 내냐면 요걸 내는 거예요. 주식발행 초과금. 자,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개수만 곱하면 되죠.
회계사 시험에 한 번 내고 세무사 시험에 한 번 냈는데 무진장 쉬워요. 한 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나중에 개수만 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전화사채와도 비교해 보시고 신주사채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계약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고 잔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그러면 앞에 챕터에 있었던 전환사채와 신주수검사채와 이 주의선택권이 다 같아 보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면 자, 요구사항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경우에 해야 될 회계처리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만개의 권리가 행사되어 신주를 발행 교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만개의 권리가 행사됐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 계약금으로 낸 게 주식 선택권이죠. 자, 잔금으로 낸 게 현금인 거예요. 자, 계약금으로 15원을 냈죠. 자, 현금으로 행사 가격을 낸 거예요. 이렇게. 액면 금액이 100원이죠. 자, 35원인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만 개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 개 이렇게 곱하면 되죠. 중간식에서 할 때는 뭐 이렇게 만 개 이렇게 곱하시면은 불쾌하죠. 문제를 낸 사람이. 다 직접 다 쓰시면 되고, 객관식에서야 뭐 이걸 답으로 밝히는 게 아니니까 한 개의 권리가 행사됐다고 생각하고 초과금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35만 원 이렇게 됐죠. 10만 원 여기다 이렇게 아닌가? 120만 원인가요? 120만 원 이거야. 얼마 이게? 1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자, 이 120만 원. 자, 여기다 이제 10만 원. 여기다 뭐가 되냐면은 100만 원. 이게 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15만 원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15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뭐 종업원의 입장에서 볼 때야 뭐 꼭 신주를 발행해 줄 필요 있나요? 주식만 주면 됐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을 주게 되면 이걸 지워버리고 이 돈을 받고 자기 주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이렇게. 그러면 자기 주식을 이 금액 받고 팔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11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이게 25만 원이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선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식선택권의 소멸이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죠. 대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뒤에 보시면 객관식 문제를 하나 보시면 거기 보세요. 214페이지 오면 214페이지 오면 공인회사 2007년도 시험 문제가 있어요. 214페이지 오면 공인회사 2007년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천안은 설명이 쭉 나오죠.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선택권을 전부 행사한다면 주식회사 천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개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한 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겠죠. 자,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자, 계약금으로 낸 게 주식 선택권이고 잔금으로 낸 건 지금 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여기다가 개수를 곱하면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주식회사 천안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과 주식 선택권의 개당 행사 가격은 5,000원과 6,000원이다. 액면금액이 얼마죠? 5,000원이에요. 이렇게. 행사 금액이 6,000원이죠. 이렇게. 그렇죠? 주식 선택권의 개당 가치가 얼마예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여일련제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 가치는 1,500원이죠. 1,500원인가요? 1,500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됐어요? 2,500원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500원에다 개수만 곱하면 돼요. 개수가 몇 개냐면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6만 개 주식 선택권이 가득됐다고 얘기했고 그 16만 개가 다 행사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6만 개 곱하면 되죠. 그렇죠? 참 쉽죠? 개그가 또 되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은 다 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한 5줄만 있으면 되는 건데 5줄만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 중간에 글을 한참 써놓으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라고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차이는 소설을 썼냐 안 썼냐의 차이예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운데 사실 제일 위에 두 줄하고 밑에 세 줄만 빼면 다 필요 없는 자료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계산할 때 뭘 썼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거 썼어요? 그거까지 설명해야 되나? 예? 자, 두 번째 줄에 쓴 거 이거?
자, 요거 두 개는 마지막 줄에 있었던 거죠.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총 5줄만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한 7줄을 읽는 그냥 걔네들은 뭐예요? 자, 걔네들을 쓰면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고 걔네들을 안 쓰면 이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중간에 쓰여져 있는 얘기들 중에 뭔 얘기가 써있는지 모르게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어떤 걸 연습하셔야 되냐면은 문제 초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세부적인 얘기를 다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면 이거 1분 40초가 아니라 3분 40초가 돼도 못 풀어요.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나오는 문제가 있고 새로운 문제가 조금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학원 모의고사들 보면은 맨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그냥 막 내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음모와도 같은 건데 음모와도 같은데 다 자기 학원이 아닌 다른 데서 다른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책으로 공부한 사람도 못 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여기서 강의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 질문 답변글에 하나 썼잖아요.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 재무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무슨 뭐 어려운 문제 내기 경연대회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야 네가 풀어봐라 네가. 너는 1분에 푸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지도 5분 걸리면서 강의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지 전 모르니까. 뭐 모든 과목에 다 지가 푸는데 5분 걸려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1분에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1분 40초에 푸는 회계사 시험 문제를 가정하면 1분 40초에 강사가 적어도 2분에 풀어야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3분에 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반 푸는 거예요. 3분에 풀면은 반 풀면 종쳐요. 그렇죠? 그럼 강사가 30초에 풀어야지 수험생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1분에 풀 거 아니겠어요? 네? 강사가 가끔씩 찍어주기도 해야 되죠. 이건 3번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냐? 그냥 삘이 왔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야 그렇구나. 3번.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강의를 할 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풀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이 합격선 산에 와 있어요. 1년 공부하면 이게 확 그냥 60점이 커트라인인데 40점이 맞으면 포기라도 하죠. 꼭 1개 부족, 2개 부족, 3개 부족, 4개 부족 이런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아깝게 4문제 차잖아요. 1년을 공부했는데 1년만 더 하면 이거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1년 더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부해서 이제 1개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본인한테 가서 얘기한다. 보세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그잖아요. 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인생이 왜 이래. 야 너 억울해서 그만두지 못하겠다. 아들이 그만둔다 그래도 말려버리죠. 이게.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꼭 더 해. 이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차이 한 4, 5개의 차이는 그냥 찍는 것으로 다 커버가 돼요. 뭘 찍느냐에 따라서 뭘 찍어요? 답을 찍어야죠 당연히. 아무튼 간에 제가 유수연 같은 사람이 유수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득도를 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192페이지에 오시면 자 3번의 성과 조건이 부여된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